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92쪽입니다. 페이지 92쪽을 펴주세요. 여기에 보면 등식의 성질이 나오죠. 먼저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미지수는 알지 못하는 수, 아직 답을 알 수가 없는 수. 그래서 이때 우리 보통 식에서 미지수는 네모로 표현을 하죠.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수기 때문에 네모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지수는 네모 대신에 x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네모 대신에 x가 미지수예요. 그러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등식은 등호가 들어간 식이죠. 여기서 등호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표현할 때 이런 등호를 써서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등식 때로는 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미지수 x의 값을 구할 때 우리 등식의 성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첫 번째, 등식의 성질 첫 번째, 등식의 양변에 우리 등식이 있을 때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이라고 해서 왼 좌자를 써서 한자로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이런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좌변, 우변을 합해서 양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양팔 이렇게 말하듯이요. 양변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1번 등식의 양변에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반드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반드시 같은 수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거죠. 더해도 빼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것이 등식의 성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등식의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이번에는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네, 곱할 수도 있고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죠. 근데 중요한 것은 특히 나누기일 때는 반드시 어떤 수라 해야 되나요? 0이 아닌 같은 수. 0은 안 된다는 거죠.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등식의 성질 1번, 2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개죠. 등식의 양변에 더하여도 된다. 두 번째는 빼도 된다. 세 번째는 곱하여도 된다. 네 번째는 나누어도 되는데 나눌 때는 특히 조심할 게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라는 거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4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양변에 더할 수 있다. 두 번째, 양변에 뺄 수 있다. 세 번째, 양변에 곱할 수 있다. 네 번째, 나눌 수 있는데 반드시 어떤 수로 해야 되죠? 나눌 때는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울이죠. 여기 첫 번째 저울에 보면 왼쪽에 빨간 공 하나하고 파란 공 2개가 어때요? 수평이라는 것은 같다는 것이죠.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2개의 무게가 같아요. 그럼 빨간 공이 무겁다는 거죠. 2배로. 파란 공 2개하고 같으니. 그런데 오른쪽 저울을 봤더니 공이 1개씩 더 추가됐죠. 파란 공이 1개 더 추가됐어요.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그러면 처음에 빨간 공 하나와 파란 공 두 개가 같았으니 공을 똑같은 공 한 개씩 더 추가해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공이 한 개씩 더 늘었어요. 그러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파란 공 하나씩을 더한 거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다고 보면 등식의 양변에서 파란 공을 하나씩 줄어들었죠. 그래서 파란 공 하나씩을 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이 되겠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서 더하기의 친구는 빼기입니다. 방향이 반대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더하기, 왼쪽으로 올 때는 빼기,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의 친구는 빼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여기도 첫 번째 저울이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저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울에서는 빨간 공 두 개가 있고 파란 공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같아요. 오른쪽에 봤더니 빨간 공이 두 배가 늘어났죠. 곱하기 1을 해주었어요. 파란 공도 두 배가 돼서 한 배, 두 배,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났죠.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두 배 해줘도 무게는 당연히 같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는 두 배가 커졌죠. 그래서 곱하기 2. 그 다음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우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곱하기 2가 아니라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의 친구는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다음 네모의 값을 구해봅시다. 네, 그러면 등호가 여기 있죠. 가운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좌변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좌변, 여기를 우변이라고 합니다. 등호를 가운데 두고 두 개 합쳐서 양변이라고 한다고 했죠. 양변은 양쪽에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등호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네모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네모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빼기 16이 없어져야겠죠. 그럼 빼기 16을 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더하기 1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16 했으면 항상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4에도 더하기 16을 해줘야죠.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16 빼기 16은 0이 되어서 좌변에는 네모만 남았어요. 그래서 좌변에는 네모만 남고 우변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4 더하기 16은 20이 되었죠. 그래서 네모는 20이다. 네모 안에는 얼마가 들어갈 수 있죠? 네모의 값은 20이기 때문에 2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은 수 16을 똑같이 더해서 이렇게 네모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2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조금 참고해서 보면 빼기 16이었죠. 빼기 16, 빼기 친구는 더하기였기 때문에 여기도 더하기 16, 더하기 16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0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이번에는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미지수죠. 미지수, 모르는 수. 그러면 우리는 이 네모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등호는 여기 있고 곱하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곱하기를 없애려면 곱하기의 친구인 나누기죠. 반대 개념이죠. 곱하기의 반대 개념. 여기는 나누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항상 등호를 중심으로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되죠. 나누기는 0이 아닌 수라야 됩니다. 그래서 2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기 했어요. 그러면 나누기 곱하기는 없어지고 네모만 남았죠. 그러면 네모는 우변에는
8 나누기가 있어요. 8 나누기는 얼마인가요? 4죠. 예, 이거 계산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네모는 얼마이다? 네모는 4입니다. 그래서 네모에는 4가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미지수를 알아내는 것. 그 다음에 93쪽을 보겠습니다. 네, 93쪽을 보면 다음 대화를 읽고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명기가 수연아,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아? 그랬더니 수연이가 당연히 알지. 방정식은 알지 못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하지. 등식이지. 그럼 너는 등식이 무엇인지 아니? 그랬더니 명기가 등식은 이런 등호가 있는 식 아니야? 그랬어요. 이 등호는 양쪽이 같다는 뜻이지. 네, 이렇게 등호가 있다는 것은 왼쪽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이죠. 수연이가 그럼 방정식을 찾으려면 우리가 모르는 값이 있고 모르는 값 미지수라고 하고 네모 또는 앞으로는 x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모르는 값이 있고 또 등호가 있는 식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모르는 값 네모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네모가 있어야겠고 두 번째는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정식이야.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연이가 정리를 해 주었죠. 모르는 값 네모가 있어야 되겠고 네모 또는 x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등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1번에는 보니까 등호는 있는데 모르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정식이 아니다. 2번은 모르는 수는 있네요. x. 그런데 등호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방정식 아닙니다. 3번 x 모르는 수 있죠. 여기 모르는 수 있고 여기 등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방정식이죠. 4번은 모르는 수 x 있고 그런데 등호가 없어요. 이것은 등호 아니죠. 부등호라고 합니다. 이것은 6이 크다 이런 뜻이죠. 크다 작다는 부등호. 크다 작다 이 두 개는 부등호 등호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부등호라고 하고 같다 이럴 때 얘를 등호라고 하죠. 네,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1번에서는 3번이었죠. 이것이 방정식입니다. x도 있고 등호도 있고. 다음 2번. 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그러면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x 빼기 5는 8, x 마이너스 5는 8. 이것을 풀려면 양변에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그랬죠. 그러면 x 마이너스 5가 좌변에 있고 우변에는 8이 있었어요. 그럼 양변에 얼마를 더해줘야 할까요? 우리 x만 남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빼기 5를 0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하기 5를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5.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5를 더해야 합니다. 네, 플러스는 빼고 쓸까요? 네, 5를 더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 양변에 5를 더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빼기 5 더하기 5는 0이어서 없어지고 x만 남았죠. 그래서 x는 우변에 얼마 되었나요? 네, 13이 되었죠. 8 더하기 5. 그래서 x는 13. 8 더하기 3은 13이죠. x는 1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푼 거죠. 네, 3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식이 참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봅시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르지 않은 식이 아니라 틀린 식이 아니라 네, 바른 식이 되었을 때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의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겠죠. 조금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게 해서 1번. x 플러스 12는 15예요. 그럼 우리는 x만 남겨야 되잖아요. x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x만 남기려면 더하기 12를 0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빼기 12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도 우변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0이 되었고 x 내려오고 15 빼기 12는 얼마가 되나요? 3이 되죠. 그래서 x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x 모르는 수 미지수에 3이 들어가면 답이 똑같아지죠. 3 더하기 12는 15이니까 그 다음에 네, 3번을 하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곱셈 문제죠. 곱하기 친구는 누구라고 했죠? 나누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x의 값을 구해야 돼요. x는 얼마일 것인가? 그러면 x만 내려오고 곱하기 3이 없어져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친구인 나누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좌변에 나누기 3, 우변에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곱하기 3 나누기 3 없어지고 x는 내려와서 x는 9 빼기 3은 얼마죠? 3이죠. 그래서 x는 3이다. 그러면 바른 식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네, 여기도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 빼기 2가 없어져야 되는데 0이 되게 만들려면 빼기의 친구는 더하기죠. 더하기 1을 해주면 0이 되죠. 이때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x는 내려왔고 x는 빼기 2 더하기 2는 0이 되었어요.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얼마 되었나요? 네, 18 더하기 2는 20이죠. 그래서 x는 20이다. 이렇게 참이 되는 x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여기도 우리 x의 값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x는 내려왔고 나누기 5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나누기의 친구인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러면 나누기 5 곱하기 5 없어지고 x는 네, 6 곱하기 5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30이다. 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나누기가 나왔을 때는 곱하기를 해주고 빼기가 나왔을 때는 빼기의 친구인 더하기를 해주고 더하기가 나왔을 때는 더하기의 친구인 빼기를 해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방정식의 풀이 앞에서 한 게 결국은 방정식의 풀인데요. x의 값을 구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풀이라는 것은 x의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x의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 거짓이 아니라 맞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참이 되게 하는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이거는 x의 값을 해라고 해요. x의 답. 그러면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 미지수 x죠.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이 말은 x의 값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방정식의 풀이 과정. 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했죠.
네, 결국은 똑같습니다. 네, 설명을 보면서 네, 이렇게 하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x의 값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x만 남죠. 그래서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에는 x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 등호를 중심으로 더하기 14 이거 없애주어야겠고 곱하기 3도 없애주는 거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보겠습니다. 먼저 더하기 14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빼기 14 하면 0이 되겠죠? 더하기 14 빼기 14 하면 0이 되니까 양변에 똑같이 빼기 14 빼기 14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하기 14 빼기 14는 없어지고 이제 뭐만 남았나요? 네, x 곱하기 3만 남아서 그대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41에서 14를 빼는 계산을 했더니 27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x만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3이 없어져야겠죠? 그러면 곱하기 3을 없애는 방법은 곱하기의 친구인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3 나누기 3 하면 네, 1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x만 남았죠. 그래서 x는 그 다음에 우변을 계산했더니 27 나누기 3은 9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좌변에 이 더하기 14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빼기 14 빼기 14를 양변에 해줬죠. 그래서 더하기 14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14를 뺀다. 그래서 빼기 14 빼기 14 했더니 더하기 14 빼기 14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만 남았나요? x 곱하기 3만 남았고 우변은 이걸 계산했더니 27이 되었어요. 이제 x만 남기려면 곱하기 3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을 없애기 위해서는 곱하기의 친구인 나누기 3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좌변에 곱하기 3을 이번에는 곱하기 3 나누기 3 하면 3 나누기 3은 1이죠. 0이 아니라 1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더하기 빼기니까 0이 되었지만 여기는 3으로 나누기 때문에 3 나누기 3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x랑 곱해도 똑같이 x만 남기 때문에 네, 1을 만듭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 나누기 3을 해서 곱하기 3 나누기 3은 1이 되어서 x 곱하기 1은 그냥 x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1로 만드는 겁니다. x는 27 나누기 3은 9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x의 값은 9라는 것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x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하나씩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없애면 좌변에 x만 남게 되고 우변에는 어떤 계산한 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x의 해라고 하죠. 해를 구했어요. x의 해는 9이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어떻게 x의 값을 구할 것인가? 네, 다음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우리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먼저 얘부터 없애야 되겠죠. 빼기 7을 0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하기 7을 하면 되죠. 이렇게 더하기 7. 그러면 빼기 7 더하기 7은 0이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x 곱하기 5가 남았어요. 는 이건 얼마죠? 30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더하기 7 더하기 7을 하죠. 그러면 이것은 0이 되었고 x 곱하기 5가 남았어요. 그리고 계산한 값은 30이다.
이번에는 x만 남기기 위해서는 나누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의 친구인 나누기 5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네. 나누기 5, 여기도 나누기 5. 양변에 똑같이 5로 나누어 주었죠. 그랬더니 곱하기 5 나누기 5는 1이 되어서 x 곱하기 1은 그대로 x죠. x만 남았어요. 네, x만 남았습니다. x는 30 나누기 5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x의 값은 6이라는 사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해는 6이죠. x의 답이 6이다. 네,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풀이 과정이 있는데 원래는 x 곱하기 5 마이너스 7인데 이 마이너스 7을 0을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7 더하기 7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0이 되었고 x 곱하기 5가 남았어요. x 곱하기 5 이거 계산한 것은 30. 이번에는 x만 남기려면 곱하기 5를 없애야 되겠죠. 곱하기 5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누기 5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나누기 5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없어졌고 x만 남았죠. 30 나누기 5는 6. 그래서 x의 값은 6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제 2번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최종적으로 우리는 x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나누기 4 더하기 2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더하기 2를 먼저 없앱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빼기 2 빼기 2 하면 되죠. 더하기의 친구인 빼기 2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더하기 2 빼기 2는 0이 되었고 이제는 x 나누기 4만 남았죠. 이거를 계산했더니 2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x만 남기려면 나누기 4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의 친구인 곱하기 색깔 바꾸겠습니다. 곱하기 4. 이때 양변에 항상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좌변에 곱하기 4를 했으면 우변에도 곱하기 4를 해야죠. 그러면 나누기 4 곱하기 4는 없어지고 x만 남았죠. 그래서 x는 우변에 2 곱하기 4는 8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8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보았습니다. x의 해를 구했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네, 원래 식이 여기였어요. 여기까지. 먼저 끝에 있는 더하기 1을 없애기 위해서 빼기 양변에 똑같이 해줬죠. 그럼 이건 없어지고 이제는 x 나누기 4만 남아서 x 나누기 4는 우변에 4 빼기 2는 2죠. 이번에는 x만 남기려면 나누기 4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친구인 곱하기 4를 양변에 똑같이 해줬더니 나누기 4 곱하기 4는 없어지고 x만 남았고 2 곱하기 4는 8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x의 해는 8이다.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구해내는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